궁금함이 반대로 되면 무엇이 되나요? 우리가 일이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곤궁하다. 곤궁은 하지만 갑자기 그 벼락을 맞아서 대박을 터뜨렸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험금 말다. 뭐 보험금을 타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걸 타, 이제 뭐, 그러면은 갑자기 일이 잘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곤궁한 거는 사람의 괴를 보면은 택수공괴라고 합니다. 연못이 위에 있고 밑에 물이 있습니다. 연못 안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었죠? 연못 밖에 있습니다. 연못 아래. 그리고 물은 밑으로 올라갑니다. 물은 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코 저절로 물의 자연 상태에서 물이 저절로 위로 올라가서 내려 이렇게 가잖아요. 음, 물론 뭐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자연 상태의 물이 아니라 이미 수증기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얘가 좀 다르죠. 물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아래에서 위로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물이라는 건 점점 내려오고 연못은 그냥 그런 것도 돼.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뭘 뽕짝을 맞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거를 택수곤계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요거를 택수공 이렇게 뒤집었어? 이렇게 요걸 이렇게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수풍정계가 됩니다. 자, 수풍 정계. 이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 여기 우물정자 그 다이얼 음, 그, 그 샵. 1, 2, 3, 4, 5, 6, 샵 버튼이라고 하는 이 우물정자입니다. 음, 우물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무슨 뜻이냐? 물이 위에 있고 감겨놓은 밑에는 이제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손께는. 자, 손께 의미는요. 양요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살살 올라가는 겁니다. 바람도 불고 나무도 자라고 이런. 자, 바람이 부는 거는요. 바람은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음, 우리가 불을 때잖아요. 불을 때면은 화기가 위로 쫙 올라가면서 그 굴뚝으로 연결 쫙 올라갑니다. 음, 기본적으로 바람은 올라가는 게 많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도 있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드물고요. 보통은 아래에서 뒤로 올라가는 바람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음, 자, 이 얘기는 손길 그리고 나무라는 의미는요. 나무는 점차 자라지 나무가 스스로 줄어들지 않아요. 나무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랍니다. 음, 이게 정상이죠. 물론 이제 다 자라면 멈추기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나무가 스스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나무는 자란다, 커진다라는 컨셉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손괴라고 하는 거는 자란다 이런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물이 있는데 밑에서 올려 자꾸. 그럼 물이 솟구치죠. 물은 있는데 밑에서 막 압력을 주거나 수압으로 막 올려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올라갑니다. 음, 이게 바로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요, 아주 좋은 샘물은요, 땅이 있는데 물이 위로 막 콸콸 솟아오릅니다. 좋은 샘물은. 그리고 물이요, 그러니까 산이나 이렇게 땅을 눌러서 수압이 생깁니다. 음, 그러면 물에 압력이 있어서 그게 해서 쫙 나오는 겁니다. 음, 그게 우물입니다. 음, 좋은 우물은요, 물이 계속 콸콸 위로 솟구치는 겁니다. 그게 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하, 택수공개를 뒤집으면은 수풍정계가 되네? 이 얘기는 뭘까요? 아, 곤궁한 거를 해결하는 순간 일이 잘 풀린다. 물이 막 샘솟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택수공개 이렇게 요렇게 뒤집어.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딱 됩니다. 또 정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물이 뭐 펄, 물이 솟으면 사람이 갈증나도 물 먹어도 좋고요. 물이 솟는 곳에 사람이 거주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글을
옛날, 그러니까 주나라, 하은주 할 때 주나라에 그 중시족적인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 빈이라는 땅에다가 이렇게 도읍을 정하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요. 햇빛이 잘 쬐나 안 쬐나 음향을 살펴보고요. 물이 나오나 우물이 있나를 보는 겁니다. 물 공부예요. 근데 그걸 보고 도읍지를 정했다. 쉽게 말하면 그 몇천 년 전에 지금도 풍수를 보고 지금으로 따지면 신도시를 건설했다 했죠. 상수도 하수도부터 건설하잖아요. 상수도 물이 공급이 돼야 되고 하수도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도로 건설을 하고 도시 건설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걸 몇천 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걸 개척한다? 아니면은 새롭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이다? 뭐 이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이 곤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공부할 것 같잖아. 아니야. 그거를 시각을 달리 보면 위기이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풍장 때 물이 칼칼 나오는 곳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참 웃기잖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반대로 수풍장기를 뒤집으면 또 곤괴가 됩니다. 이 얘기는요. 사람이 곤궁에 처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해결하면 오히려 물이 콸콸 나오는 동네로 변할 수가 있고 물이 콸콸 나온다고 좋아했는데 아차 잘못하면 삐쩍 말릴 수도 있습니다. 곤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다. 즉 시각의 차이다. 이런 지혜가 주역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후대가 갖다 붙인 말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느껴서 우리가 대처하는 거를 배우는 게 그 지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